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계의 세계성에 들어가면서요, 환경세계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현존체가 구체적으로 가장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 그곳 환경세계에서 시작하여 이 세계성을 분석하는 그 한 걸음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페이지는 100페이지입니다. 환경세계성과 세계성 일반의 분석. 와, 벌써 100페이지네요.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새 이 책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아요. 15절, 환경세계 안에서 만나는 존재자의 존재. 가장 가까이 만나는 존재자의 존재의 현상학적 제시는 우리가 세계 내 교섭, 그리고 세계 내부적 존재자와의 교섭이라 부르는 일상적 세계 내 존재를 실마리로 하여 수행된다. 이 교섭은 이미 배려의 다양한 방식들로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지적되었듯이 교섭의 가장 비근한 양식은 단지 인지하기만 하는 인식작용이 아니라 종사하고 사용하는 배려이다. 이 배려는 그 나름의 독자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형상학적 물음은 우선 그런 배려 속에서 만나는 존재자의 존재에 관련된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법적 예비 진술이 필요하다. 자, 하이데거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이렇게 세계 내부적으로, 그리고 세계 내에 몰입하고 있는 그런 존재자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우리가 먼저 접하게 되는, 가장 인식의 근간으로 여겨야 되는 그런 존재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런 존재자는요,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즉 비근한 그런 존재자를 대상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자는 무엇이며, 실존 철학에서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물음은 이 가장 가까운 존재자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해야 될까? 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자는 여기서는 크게 깊은 의미 없이 정말 말 그대로 가까운 존재자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앞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나 펜이나 책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런 것일 거고요. 사람으로 따지게 된다면 가장 내 옆에 있는 친근한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책상이 넓이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색상이 어떻고 이런 식의 인지작용을 가지고 바탕으로 접근을 하겠다? 하이데거는 이런 접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종사하고, 즉 책상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내 앞에 있는 책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내 앞에 있는 책상하고 똑같은 책상을 수백, 수천, 수만 가구를 찍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공장의 책상들이 내 앞에 있는 책상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책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방식으로 책상하고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 나는 언제나 내 앞에 있는 책상하고 내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나 내 앞에 있는 컴퓨터하고는요, 언제나 1대1 독자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자들을 배려 속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람까지는 가진 않고요. 어떤 물건들, 사물들에 대해서만 국한하여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하이데거가 공동현존제라고 부르는데, 이 공동현존제에 대한 그런 파트는 뒤에 나오니까요. 우선은 사물들에 대해서, 전제적 존재자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운 사물들하고 관계를 맺는지 먼저 예비적으로 몇 가지 설명들이 필요하다고 하이데거가 말을 하고 있네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존재를 계시하고 설명할 때 존재자는 매양 예비 주제 내지 부주제이고 본래적 주제는 존재이다. 당면한 분석의 범위 안에서 예비 주제로서 단초에 놓여진 존재자는 환경세계적 배려 속에서 자기를 현시하는 존재자이다. 이때 이 존재자는 이론적 세계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되거나 생산되는 등의 존재자이다. 존재자는 그렇게 만나는 존재자로서 예비주제적으로 인식작용의 시야 속에 들어온다. 그러나 지금 이 인식작용은 현상학적 인식작용이므로 1차적으로는 존재를 주목하게 되고 이렇게 존재를 주제화할 때 존재자는 그때마다 부주제가 된다. 이 현상학적 해석은 따라서 존재자에 붙어있는 성질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의 존재 구조를 규정하는 것이다. 네, 우선 하이데거는 인식작용의 방법과 현상학적인 방법을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물을 접근할 때, 존재자들에 접근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 인식작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대상이 눈앞에 놓여 있다면 이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하는 것,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동영상을 통해서 칸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인식은 뭐라고 했죠? 그냥 암 혹은 경험이라고 했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식작용이란 관점에서 접근하고 보면요. 하이데거가 보기에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세계에서 만나는 그때그때 존재자, 이 존재자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그런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이데거가 지금 파악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였죠? 네, 존재란 무엇인가? 그 존재의 의미를 밝히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존재가 우리의 주제고 이 존재자들은 부주제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하나 덧붙여 앞에서 인식작용은 그냥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책상은 노란색이다, 파란색이다, 하얀색이다,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게 인식작용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상학적인 방법은 다르대요. 그것이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하얀색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책상이 나의 방에 놓여 있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여러 가지 색 중에서도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을 구입했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 중에서도 왜 직사각형, 원형, 정사각형의 책상을 구입했을까라고 하는 이 존재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과 형태를 갖추고 이런 공간에 놓이게 되었나는 그런 모든 규정을 가리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에 이야기했던 걸로 가지고 보면 인식작용은 존재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현상학적인 것은 존재 사실과 존재 상태, 이걸 함께 본다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존재 사실과 존재 상태를 모두 입각해서 모두 파악해서 그것을 규정하는 것, 그것의 구조를 밝히는 것, 이것이 현상학적인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재의 탐구로서의 현상학적 해석은 언제나 이미 현존재에 속해 있으면서 존재자와의 모든 교섭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 이해를 독자적이고 명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된다. 현상학적으로 예비 주제가 되는 존재자,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용되는 것, 생산 중에 있는 것 등은 우리의 배려 속에 옮겨 놓여짐으로써 접근 가능해진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옮겨 놓여진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니, 왜냐하면 배려적 교섭이라는 존재 양식 속에 새삼 우리를 옮겨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상적 현존재는 이미 언제나 예컨대 문을 열면서 손잡이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만나는 존재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현상학적 통로는 오히려 밀치고 들어와서 동행하려는 해석 경향, 즉 그런 배려의 일반의 현상을 은폐하고 이와 함께 마치 그 존재자 자신에 입각해서 그 존재자를 배려 속에서 만나는 것처럼 바로 그 존재자를 은폐하는 그런 해석 경향을 제거하는 데서 획득된다. 이 같은 방심할 수 없는 실책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자가 예비 주제가 되어야 하고 전 현상적 집안으로서 확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탐구적 물음을 제기할 때 분명해질 것이다. 하이데거는 그냥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지식, 그런 정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현상학적인 방법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현존재하고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거니까요. 현상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만나고 확인하는 그런 존재자들도 하이데거의 표현은 비유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대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현상학적인 방법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무생물인 것처럼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발견될 수 있는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인식들, 그런 암들을 우리 현존재에게 독자적으로 명백하게 밝혀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독자적인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배려라는 안경을 쓰고 내가 어떻게 대상들을 파악하고 이 대상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물론 이렇게 말해놓고 하이데거가 잘못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현존재인 이상 세계 내존재, 아니 내존재인 이상 우리는 뭐하고 있죠? 이미 거기에 몰입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빠져 있어요. 이미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데 마치 헤어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인식이라든지 관조라든지 저런 자연과학적인 방법만을 가지고 그게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해왔던 게 그게 잘못이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일상적 현존재를 분석한다고 보면 배려라는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배려를 통하여서 모든 존재자들을 만나고 있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배려를 통해서 존재자를 만난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치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고 닫는 것처럼 이렇게 대상하고 다른 존재자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이데거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고 닫는 것처럼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인식작용과 인지작용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 문을 분석하고 문의 모양과 색깔과 크기와 문 손잡이가 어떤 방식으로 열어야 되는 건지 그것의 구조와 재질과 잠금과 열림의 방식들까지 다 일일이 파악한 다음에 인식한 다음에 연구한 다음에 알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문하고 관계 맺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문을 열 거예요. 손잡이를 돌리는 거면 손잡이를 돌릴 것이고요.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 거면 그냥 밀고 나갈 거고요. 자동문이라면 그 앞에 잠깐 멈춰 설 것이고요. 혹은 버튼을 띡 하고 누를 겁니다. 우린 그렇게 그 문을 열지 우리 앞에 놓여진 문에 대해서 크기가 어떤 방식이고 여닫인지 미닫인지 자동인지 유리문인지 나무문인지 철문인지 이게 대문인지 현관문인지 방문인지 일일이 다 파악하면서 생각하면서 문을 열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일일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 내가 열고 왔던 그 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현관문이었는지 방문이었는지 대문이었는지 출입문이었는지 나무였는지 유리였는지 철제였는지를 생각할 거예요.
처음 그냥 문 앞에 섰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여는 거죠. 그냥 열어요. 그걸 일일이 다 우리가 파악하면서 열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도 어떤 문을 수십 개를 열었을 텐데요. 여러분이 열고 닫았던 그 문의 무게를 다 기억하고 있나요? 그거 다 생각하면서 열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은 그런 방식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고, 우리 인간은 또 그런 방식으로 그냥 문을 열고 닫고 있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이데거는 앞에 평균적 이해 혹은 우선 대개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문이 있네? 보고 그냥 이렇게 여는 거구나 하고 엽니다. 이렇게 여는구나도 잘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아침에 일을 가야 돼. 직장에 출근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그냥 주섬주섬 옷도 껴입고 식사도 하고 출근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습관처럼 방문을 열고 거실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어서 대문을 열어서 그렇게 나가셨겠죠. 생각해보니 차 문도 열었겠네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알아서 문을 열어주고 알아서 문도 닫아주겠네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자들하고 관계를 맺는 게 일상적 현존재입니다. 마치 문에 대해서 어떤 문인지, 어떤 재질인지, 어떤 크기와 어떤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문을 열고 닫아야 되는지 이렇게 연구하는 방식이요. 오히려 우리의 일상적이고 이렇게 배려하는 모든 양식들을 이게 해치고 온 거라니까요. 삐집고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러니 다시 현상학적인 그런 해석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관계, 존재자하고 맺는 그런 관계, 이거부터 제대로 회복해야 되겠죠. 도대체 인식작용에서의 말하는 삶을, 그리고 우리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바라보고 있는 삶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 것인지, 관점이 달라졌을 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이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세계로 계속 앞으로 읽어나가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오늘 또 이 어려운 책, 긴 시간 함께 읽어주고 들어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